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 잘 대응하셨을까요?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또 2월 한 달간 안녕하셨는지요? 또 월요일부터 시장이 상당히 좀 밀리면서 힘이 빠지는 장이었습니다. 기운이 좀 빠졌다고 할까요? 오늘은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저PBR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한 달 넘게 좀 올라왔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됐죠.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돌아서면서 오늘 장에서 저PBR주들의 낙폭이 좀 코스피 지수의 하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맹탕 논란이 좀 불거졌는데요. 기업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인 형태인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이 세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담겨 있지가 않아서 좀 실망을 자아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코스닥 쪽은 대부분 종목들이 역시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해준 건 바이오 쪽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알테오젠이 중국의 기업 기술 수출 계약 소식과 함께 오늘 장에서 급등을 보이면서 그래도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은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하락 종목들이 상당히 우세한 상황이고 또 테마주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어서 쉽지만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종목 고민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 속상한 마음 계시다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전화번호, 문자번호 두 가지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는 02377 027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문자 참여도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이재규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어느덧 이제 2월이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에 금요일이면 또 3월이 되더라고요. 그죠. 네. 제가 아무래도 월요일과 금요일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다음 출연은 금요일인데 벌써 3월 달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1월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수 자체가 어려웠고 2월 같은 경우도 이제 저PBR 쪽이 올라가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감상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한 달, 두 달 가까이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크게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반등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 자체가 하반 경직은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PBR 관련주들 오늘 차익이 좀 나왔지만 정책적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좋은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랑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반도체는 어쨌든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리튬이나 니켈, 이 광물 가격이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어느 정도 생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또 우리가 조금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리가 또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고민으로 지금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께 SOS 요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은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두산 테스나를 들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5,500원의 비중은 한 20% 정도입니다. 네, 두산테스나 45,000원의 비중은 20% 담으셨다고요. 네, 요즘 지금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양새인데 전문가님 요즘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랑 비중은 굉장히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아니면 지난주에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지금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기업을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급하게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4만 원을 이탈할 때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다 보면 내가 처음에는 좀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주가가 너무 손실이 커지게 되면은 버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4만 원 이탈할 때는 그래도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내일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사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 부각이 될 만한 기업이고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자금이 좀 이렇게 좀 표현하면 이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특정 종목들만 가는 장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이 바스켓을 구성해가지고 반도체 종목군들을 담으면 그때는 두산 테스나도 올라갈 텐데 요즘엔 특정 종목들만 찍어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라든지 사업의 방향성을 놓고 보자면 저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지정드렸었던 4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제가 5만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5만 원 더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5만 원 더 이상 가야 되는 종목인데 우리가 대응의 관점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SK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두산 테스나가 결국에는 5만 원 넘어가겠지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지정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정드린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저는 대응을 하셨다가 밑에서 재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산 감사합니다. 테스나. 네, 고맙습니다. 대응 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네. 신청해 주셨을까요?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5천 원에 50%예요. 오, 지금 굉장히 또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아니, 아래에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네네. 성장성이 있대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좋대가 그냥 안 팔았던 그런 좀 후회가 되네. 그때 팔았어요. 그러셨구나. 또 오랫동안 네. 들고 계셨군요. 네, 전문가님 네.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나노신소재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전문가들도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네.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성장성 있다라고 봅니다. 성장성 네.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네. 일반적으로 기업을 분석할 때는 시가총액과 얼만큼 벌어들이는지 그 영업이익을 가지고 많이 계산을 해요. 이 회사가 적정 주가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 살짝 고평가가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추후에 폭발적인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주가는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15만 원 올라갔을 때 매도를 못한 게 좀 아쉽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일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3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아쉽겠지만 전 절반을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주가라는 게 힘을 받게 되면 그때는 탄력이 붙어서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나노신소재가 13만 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50%라는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반납할 때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3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15만 원대에서 매도하신 게 매도하지 못한 게 좀 아깝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절반을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량만 좀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상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고평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13만 원을 이탈했을 때는 수익을 절반은 일단 확정을 짓고서 나머지 물량만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성장을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13만 원 이탈할 때는 절반 수익 실현, 만약에 13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만 원까지 올라오면요. 거기서도 저는 절반만 수익 실현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나노신소재 일단 수익 실현 전략 분할로 잡아주셨습니다. 13만 원 도달하면 절반, 그리고 또 15만 원 도달했을 때도 목표가 절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솔루션, 한화솔루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7,070원. 27,07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용 10%입니다. 10%요. 아, 요 종목 예.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 전문가님, 요 종목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네, 지금 하나솔루션 말씀하셨죠? 예, 예, 예. 저는 하나솔루션 매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 지난주부터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안 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그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매수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한화솔루션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밀렸을 때 저는 매수하는 게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가의 매수 가격과 현재 비중은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작년 10월 31일의 저점이 26,500원이거든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종가와 3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는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26,000원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26,000원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는 4% 손실이 아닌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26,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한 번 정도, 한 마디 정도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6,000원 이탈 시에는 일단 손절을 하시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의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6,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솔루션은 약간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천천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양봉이 천천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세대로 복귀하는 과정이 이제 복구가 되는 가격대가 이제 3만 원대, 32,000원대인데 현재 가격에서 32,000원까지 한 번에 올라가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일단 목표가는 제가 3만 원을 잡아 드릴게요. 이 대형주들은 이런 경우가 꽤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 기업이 맞는지 기억이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호텔신라라는 기업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급락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둔하지만 제자리까지 돌아갔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이 32,000원에서 3만 원에서 32,000원대까지는 천천히 돌려 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주라든지 테마성이 너무 강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좀 위험할 수가 있지만 전 하나솔루션은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3만 원을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 주가 밀리면 26,000원 이탈할 때는 뭐 비중 10% 전량 손절했다가 더 밑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그래도 다행히 긍정적인 의견 잡아주셨습니다. 천천히 반등할 가능성 높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스모 신소재예요.
코스모 신소재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만 7,200원에 70%요. 그렇다면 지금 수익권에는 일단은 계시는데요. 요 종목 네.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의도에서도 관련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저는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6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근데 일단 비중이 좀 많습니다.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주가가 지금부터 17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 익절입니다. 17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절반 익절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17만 5천 원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도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리고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8만 5천 원까지 18만 8천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만 8천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거기서도 절반 익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 분들은 자금의 크기가 기관들과 외국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비중이 70%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도 70%는 매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저는 절반 정도는 챙기신 다음에 나머지 잔량을 좀 끌고 가는 형태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까지 자세한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접수 신청하고 싶어요. 이재규 전문가님과 직접 통화 연결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 보내주셨어요. 매수가는 34,400원이시고요. 비중을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목표가 단기, 중기로 좀 부탁드릴게요. 찐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찐팬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자세하게 꼼꼼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수페타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는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몇몇 종목들은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지만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살짝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 좀 긴장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27,500원이죠. 27,500원. 그러니까 오늘이 3만 원 마감이 됐기 때문에 27,500원은 좀 타이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약 27,000원으로 그러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 이탈하게 되면 저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HBM 쪽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옆으로 눕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결국에 상승을 하더라도 한번 밀었다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이 여기서 꺾여가지고 완전히 빠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밀었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 흐름이 너무 안정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 중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번씩 터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27,000원대를 이탈하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을 손절하셨다가 밑에서 다시 10%를 재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흐름은 괜찮게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27,000원 이탈하게 되면 하방으로 밀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7,0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는 부분이고요. 27,000원 이탈하게 되면 전 절반 손절 후에
그 밑에서 하방 경직 보일 때 재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서 올라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37,000원까지 잡아드릴게요. 현재 가격대에서 20% 넘게 상방으로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수페타시스가 37,000원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반도체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아서 저는 좀 내심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을 때는 대응도 필요하다라는 것, 이거를 꼭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일단 27,000원대 이탈할 시에는 손절 먼저 하시고 재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보내주셨고요. 33만 5천 원에 비중을 90%나 담으셨대요,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상당히 좀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 보유하시는 시청자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죠. 에코프로 BM을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제 비중도 90%라고 하시니까 저도 좀 속상하네요. 속상한데 일단 다른 양극재 기업들 보시면 뭐 LNF라든지 아까 전에 보셨었던 뭐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이제 양극재 기업뿐만 아니라 음극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전해액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양극재 쪽도 이제 리튬이랑 니켈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저점을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요 가격대 21만 5천 원대가 저는 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저는 매도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의 기술력을 고려해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을 뭐 장기 투자하겠다, 뭐 25년, 26년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비중이 20%였다라고 한다면 저도 매도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90%를 보유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이 운영이 되다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뭐라도 삐끗하면 주가 자체는 더 오랫동안 하락할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90%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큰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21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참 이거 손절하시기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3분의 1이라도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1만 5천 원 이탈 시에는 저는 3분의 1 손절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점대가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제 말대로 여기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일단 28만 원대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만 원까지 올라오더라도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가격인데 28만 원까지 올라오는 것도 사실 지금 당장에는 쉽지가 않아요. 38,000원 정도 올라오는 거니까 뭐 15%, 16% 정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28만 원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거기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과 작년 10월 달에 2차 전지가 안 좋다라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2차 전지 이렇게 성장하는데 왜 자꾸 빠진다라고 하냐 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제가 작년 12월, 올해 1월 달 1월 중후반부터 2차 전지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의 비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2차 전지 좋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에코프로비엠이 21만 5천 원을 이탈하면 비중이 90%이기 때문에 저는 3분의 1 손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이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지금 비중이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손절을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저기 DR텍 DR텍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580원에 30%요. 아, 지금 또 손실 중이셔서 상당히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거 어떻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는 일단 뭐 주가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음봉이 나오면서 좀 위태위태한 자리긴 하죠. 여기서 하방으로 밀리게 된다면 작년 저점대, 작년 12월 저점대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태위태한 자리긴 한데 오늘 나온 양봉이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양봉에서 이제 내일도 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30%라는 부분은 살짝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전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보유한 상태에서 주가 흐름상 3,6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기술적으로 주가가 한 단계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3,600원 이탈 시에는 아쉽지만 절반 매도,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안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3,600원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목표가는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인 4,5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4,500원까지 올라오면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디알텍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500원 선까지 목표가로 잡아드리지만 거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는 대응의 관점에서는 3,600원 이탈 시에는 대응하시는 게 좋다. 전량 매도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절반 매도라도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좀 메모해 놓으시고 추후에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알텍까지 전략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노르페인트를 1,800원에 비중 50%입니다. 아, 노르페인트 1,800원에 50%요. 혹시 예.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얼마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고요. 네, 요 종목 지금 1,700원 오늘 이렇게 종가 형성됐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노르페인트 우리 시청자님 혹시 이거 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 전에 상도 가고 해서 그때 못 팔아가지고요. 그죠. 근데 일단 노르페인트가 최근에 예.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주가 흐름 자체가 상한가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서 눌림이 좀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거래 대금도 굉장히 적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가 하방으로 밀리지 않는 부분도 저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11,300원대가 좀 저항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비중이 50%이시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제가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1,300원으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11,3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절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잔량은 직전 고점인 13,000원 부근까지도 전 홀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11,300원에서 절반 익절을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저는 일단 홀딩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그러니까 2월 14일 날 만들어놨었던 12,730원을 넘어가느냐 여부를 잔량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가가 올라와서 11,300원까지 올라오면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직전 고점 넘어가는지 좀 더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 이탈하면 저는 손절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이탈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든지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의 흐름이 나올 때 주가가 특히나 빠졌을 때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지 않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우리가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주포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조용히 적은 물량을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대를 10,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알게 모르게 주포가 이탈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절반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10,000원 이탈하면 저는 절반 손절 대응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올라올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11,300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루페인트 지금 1차 목표가 11,300원, 손절가 10,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삼화 콘덴서 보내주셨습니다. 삼화 콘덴서 47,000원 매수가에 50% 담으셨는데요.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물타기만 하면 주가가 내립니다. 전문가님, 그러다가 3년이나 됐네요. 상당히 또 오래 고생을 하셨나 봐요. 추세는 언제쯤 전환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오늘 그래도 수익 나셨다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3,000억이 넘는 기업인데 지금 오늘 1일 거래 대금이 8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거예요.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비중이 적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셔도 되거든요.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놔두셔도 되는데 50%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다른 종목들이 옆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자금이 묶여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보유를 지금 뭐 3년째 하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더 보유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매도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주가가 31,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전량 매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31,000원 이탈하게 되면 절반 손절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는 37,000원대예요. 37,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이 기업에 어떤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거래가 오랜만에 터질 수도 있는데 일단 37,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전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참 아쉽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 흐름이 안 좋죠. 근데 그런 흐름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독 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보시면요. 상위 1, 2, 3위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난 3개월 동안의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다라는 것은 몇몇 종목들만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내재 가치가 뛰어나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도 지금 많이 소외가 됐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삼화 콘덴서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장이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절가와 목표가 잘 하시고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의견까지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상담은 저희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이렇게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또 차례대로 꼼꼼하게 종목에 대한 고민들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또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을 담아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3월 달에는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만나볼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타임 특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투자 강자,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 사랑을 받는 전문가는 과연 어떤 종목을 또 들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재규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노란 톡방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쪽에 지금 QR박스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스마트폰 빠르게 가져오셔서 QR코드 그냥 스캔하신 뒤에 5225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재규 전문가님만의 비기 또 고수 라인 설정법까지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실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QR 활용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재규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타임특가 종목을 만나기에 앞서서 또 어떤 종목들 공략하셨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 있었을까요? 네, 바로 종목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10월 달에 굉장히 좀 오래전에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이죠. 근데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20%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좀 넣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크래프톤이라든지 서진시스템, HD 현대일렉트릭, 테크윈 같은 기업들이 있죠. 여기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고수라인이라는 매매 타점을 잡아내는 그 시그널에서 포착이 된 기업들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작년에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이 최근에도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수라인 상단에 처음 올라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던 테크윙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크윙뿐만 아니라 오늘도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된 것, 이 빨간색 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공략을 드리고 있는데 이 빨간색 라인을 고수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 자체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을 매매하실 때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들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 부각되는 종목이 있고요. 내일 부각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시세의 연속성을 좀 가져간다라면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내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종목을 내가 포착을 할까, 어떤 종목을 어디서 매수할까라고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라인, 바로 고수 라인이라는 것을 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수 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거의 매매를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매매를 20년 동안 하면서 만들었었던 수식 관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매년 조금씩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종목군들을 매매한다거나 뭐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거죠.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고수라인에서는 11월 달부터 포착이 됐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이미 고수라인에 포착이 된 기업들이 추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를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뭐 모트렉스라는 기업, 화신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나 ABL 바이오 같은 기업도 있는데 어제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알테오젠이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오늘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이중항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올라왔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라인에 포착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 30%, 40%, 50%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을 쭉 넣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ABL 바이오가 또 있죠. 그러니까 종목이 겹치면 제가 계속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소개드리고 나서 80%가 올라왔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160%가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AI 쪽으로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고수라인 상단으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선취매,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12월 12일 날 제가 소개드린 기업들이죠.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이 고수라인 상단에서 공략을 해보면 됩니다.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시다시피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죠. 최근 들어서도 강세를 계속해서 보였었던 기업 중에서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고스란히 상단부에서 12월 달에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2월 달인데 2개월 전에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회사에서 이 노란톡방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혀 과금 없이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HTS에 좀 설정을 해보시면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좀 이렇게 넣어봤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12월 26일 같은 경우 제가 3종목만 소개를 드렸었죠.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20% 넘게 올라왔고 오늘도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저PBR 관련주, 대형주 좋았지만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종목들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종합주가지수가 밑으로 크게 안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런 시기에서 좋은 수익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리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앵커님 잠깐 안내 들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좋은 시기다. 이제 좋은 시기가 또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내 포트폴리오가 정말 현명하게 구성이 될까 고민 많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의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된 종목들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다면 자료집들 함께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그냥 화면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요. 작은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비밀번호 5225번 입력하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바로 소통 이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또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종목들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시세 연속성을 포착하는 고수라인 설정법도 노란톡방 안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드렸었던 세 종목인데 이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이 히든 종목으로 나갔었죠. 그래서 요날 종가의 이날 방송 끝나고 이날 장 마감되고 나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이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소개드리고 나서 뭐 10% 정도 주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1시간도 걸리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또 히든 종목을 소개드리니까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시세의 연속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방송을 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소개드린 기업 중에서 지금도 강한 기업들이고요.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 지금까지도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우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꼭 좀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수라인을 배워가시면 좋은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지금 관심을 가져볼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드리니까 그에 대한 도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빠르게 특가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에요.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에도 주가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죠. 제가 오늘 준비한 특가 종목 중에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난 좀 단타 매매를 좋아한다. 난 매수해서 당일 매매하거나 뭐 2, 3일 정도만 보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상단부에서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두올이라는 기업이에요.
오늘 성우하이텍이라는 자동차 부품주가 엄청난 실적을 내놨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들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두올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 빨간 선 라인 위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래골이 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두올 역시도 방금 전에 보셨던 기업처럼 오로스 테크놀로지처럼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ABL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알테오젠이 강세를 보이면서 갑자기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을 한번 이탈할 듯하더니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 기업 역시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새 종목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종목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내용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드리니까 차트 모양상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K옥션 같은 경우도 지금 고수라인에 굉장히 멋지게 올라와 준 부분입니다.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비트코인과 STO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지금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제가 오늘은 특가 종목을 이렇게 4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종목의 공통점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는 거예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 고수라인 위치에 따라서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대체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시장이기 때문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앵커님 안내 듣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져다 대신 이후에 5225번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실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특가 종목 4가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방망이 짧게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 두올, 또 제약바이오, ABL 바이오 뿐만 아니라 K옥션까지 이 4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히든 종목 공개를 해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종목이 더 보이네요. KMW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특가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MW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죠. 지금 스페인에서 MWC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 통신 장비들이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KMW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입니다. 그동안 제가 고수라인을 통해서 잡아드렸던 종목 중에서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테크윈 같은 종목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는 하단부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좀 올라오는 상황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이 하단부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올 때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 전반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수소 사업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들어서 손실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통해서 고수익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에 대해서는 앵커님 안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기 참 좋은 시기에 우리가 노려봐야 될 또 2차 전지 탑픽 기업이라고 합니다. 수소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기업으로도 묶여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종목명과 또 타이밍,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빠르게 가져오셔서 스캔하신 뒤에 5225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월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내일도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